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12월 26일이고요.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고요. 왜냐면 일단은 어제 잠을 잘 잤고 수면의 질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헬스장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일 연속해서 쉬었고요. 이번 해 처음으로 3일 연속해서 쉰 것 같아요. 이틀도 쉰 적이 없는데 3일 연속해서 쉬니까 거의 하루 쉬고 했는데 3일 연속해서 쉬고 영양제도 다 좀 중단하고 간 디톡스 좀 휴식을 몸에 주고 나니까 확실히 수면의 질도 좋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또 운동하러 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늘 루틴하고 운동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설레요. 너무너무 좋아. 뭔가 좀 새로 태어난 느낌? 3일 동안 휴식도 너무 잘했고 잠도 너무 잘 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정한 수면의 질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근데 또 이제 오늘 운동하러 갈 생각하니까 진짜 얼마나 좋을지 재밌을지 지금 기대가 너무 됩니다. 눈 뜨자마자. 그래서 빨리 일단은 루틴을 빨리 맞춰야 독서가 아니라 운동하러 갈 수 있으니까 독서노트가 아니죠. 마음이 급해. 괜찮겠죠. 마음 급하게 가지지 말고 차분하게 알람 맞추고 언제나 그렇듯 사이드 투리님의 책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드 투리님의 책 인간은 현상 유지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생물입니다. 마이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플러스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이너스를 줄이기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하는 거,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 우선은 스스로에게 이대로는 괜찮아 라고 말해보세요. 아이린 괜찮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남에게도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매일 이 말을 읊조립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분명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덕에 상대방의 마음도 가볍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끝났어요.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저의 방법을 안내받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고민을 상담받는다면 이 문제가 평생 발생하지 않을 만한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반면 고민하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갑자기 스스로 답해보세요 라고 요구하면 대부분은 말문이 막힙니다. 그러니 고민하는 사람의 측근들이 제시한 그 해결법을 듣고 당사자가 마지막에 대답하게 하는 것이 이 방법의 포인트다.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그쵸? 결국은 해답은 내 안에 있다. 나에게 맞는 해답이 내가 찾아가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닐까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만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A, B, C, D, E, F, G로 가서 결국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해결책을 말하는 A부터 G까지 다른 사람의 대답을 들은 뒤 마지막에 본인이 대답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문제를 가진 본인의 입에서 나온다는 건 내 안에 있다는 거. 먼저 고민을 상담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는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결국 감정적으로 치닫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지간해서는 최고의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보느냐? 왜냐면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이제 사기 사건들을 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기를 당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되면 본인의 개인의 감정, 즉 사기를 당할 때 나의 탐욕, 나의 이기심, 특히 나의 탐욕이죠. 나의 탐욕은 아니다. 그 사람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이성을 마비시키죠. 비이성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그 사기에 허황된 소리 그걸 너무너무 이루고 싶으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객관적으로 보고 너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행동해 라고 이렇게 조언을 잘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랑하는 거는 그렇게 사랑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왜냐면 그 사랑하는 당사자는 완전히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 사랑이라는 거. 감정도 중요하긴 한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또 사랑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얘기해 보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고민을 상담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는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결국 감정적으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지간해서는 최고의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 당사자가 제3의 시점으로 문제를 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아이디어도 더해져서 최고 해결책이 탄생합니다. 신이 우리에게 문제를 안겨준 이유는 그 사람의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안겨준다. 그 이유는 성장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아이리님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불편감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평정심을 가지고 정말 잘 해결은 하고 있지만 그건 아마 성장을 위해서 조금 이런 상황을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다르게 나오니까요. 딜리버리 갔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독서노트 흐름 끊기는 거 싫지만 정리를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정리를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해결됐어요. 독서노트를 하다가 이 흐름 끊기는 게 싫은데 어제 그 우유랑 야채 주문해 놓은 게 오늘 도착하게 되면 흐름이 끊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했는데 잘 해결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되는데 말이죠. 책에 배터리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아침에 배터리 충전했어야 되는데 꺼졌습니다. 진짜 책을 읽을 수 없으니까 어떡하죠? 어머. 아이고 잠깐만요. 지금 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충전하면서 책을 읽어야겠습니다. 사실 충전하면서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충전기 근처에 제가 없어요.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충전하면서 책을 읽어야 하고, 와, 이 움직이니 오늘 좀 독서는 보는데 난간이 조금 있긴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더 그 뭐냐, I'm sorry, where is this one? Ooh, whose voice is like this? 맞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지금 내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런 전자파가 확실하게 그걸 느끼기 때문에 이게 충전하면서 책을 보거나 뭐 휴대폰 충전 근처에 있거나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고, 또 오늘 경험을 통해서 매일 아침 그 뭐죠? 모닝 루틴 하는 동안 꼭 노트북 충전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왜 얼어버렸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독서 노트를 나중에 좀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독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내 효율이 좋을 때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좀 책도 깊이 읽어지고 사색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더워요. 자, 그래서 먼저 고민을 상담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게 항상 중요한 거고,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인 상태이고, 가장 이성적인 상태이고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자신에게 발생한 그 문제는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서 아이고, 이 조금 힘들죠. 네, 다시 차분하게 읽어볼게요. 결국 감정적으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지간해서는 최고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 당사자가 제3의 시점으로 문제를 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아이디어도 더해져서 최고의 해결책이 탄생합니다. 신이 우리에게 문제를 안겨준 이유는 그 사람의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내가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서 좋은 에너지를 빼앗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남편의 위로는 아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문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지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남성적인 입장에서 아무리 사이토 히토리님이라고 하실지라도 이 감정적인 부분에서 공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가령 아내가 누군가에게 불쾌한 말을 들었다면 그 사람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하거나 아내가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해결책을 알려주는 편이 아내의 정신적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아내들은 이런 해결책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화가 났으니 지금 이 순간 네 얘기를 조금 들어주고 공감해줘, 이걸 원하는 건데 사이토 이토리님도 이렇게 완전히 남자 입장에서 그러니 고민을 잠자코 들어주는 남편은 참된 의미로 좋은 남편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보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둘이서 생각해보자 라고 말한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다. 오케이.
뭐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얘기를 하나요? 어느 순간부터 그 습관이 없어졌어요. 뭐 어떤 일이 생기면 막 얘기하면서 풀려고 하고 남에게 얘기해주고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런 습관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굳이 나의 이렇게 나쁜 감정을 타인에게 전가시킬 필요가 있는가? 전염시킬 필요가 있는가? 그 대신 내가 화가 났으면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좀 이런 해결책이 바뀌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많은 여성들이 예전에 과거에 막 옛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람보다 그냥 좀 내 얘기 좀 지금 들어봐봐. 내가 너무 화가 났거든. 이걸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맞장구를 쳐주면 이렇게 해결이 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쓰지 않는 부분은 점점 퇴화합니다. 반면 쓰는 부분은 점점 단련되죠. 맞아요. 그러므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제로 자신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곧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동정만으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 공유란 그 문제를 통해 함께 정신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남의 고민을 들을 때 단지 푸념을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푸념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내뱉어서 마음에 상처를 질지 몰라도 듣는 쪽은 상당히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이건 진짜예요. 저도 이런 걸 조금 느끼고 이걸 좀 듣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순간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언제부터인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그 푸념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타인에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타인에게 얘기해도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 저는 매일 저에게 편지를 쓰니까 그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대 푸념을 들어줄 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 관점으로 상대 이야기를 들으면 서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의 제자가 되어 성공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저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그들은 저와 만나지는 않았으나 저의 책을 읽거나 CD를 들으며 저의 가르침을 배우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 히토리 씨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토리 씨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 보니 저의 가르침 중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고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반면 저와 만난 사람은 제게 직접적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묻습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 문제의 해결책을 묻는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제게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불가능할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히토리 씨에게 물어보자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히려 히토리 씨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스스로 공리해볼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걸맞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고민하는 사람이 실행할 수 없을 것 같은 조언은 제 아무리 근사한 내용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반드시 그 사람이 실행할 수 있어야만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올바른 해결책이냐 아니냐는 나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봐야 되는 거죠. 독서노트 한번 해볼까요? 자, 이미지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해결책은 나밖에 모르죠.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에도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저의 마음속이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의
일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한 뼘 더 성장하게 되고 한 단계 그 위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에 가장 좋은 해결책을 가진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그 문제는 반드시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트 트리님의 책으로 온전한 그렇듯 하루를 시작했고요. 어제 제가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았잖아요. 왜냐면은 잠을 6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잠을 잘 힘이 없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것도 힘이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소요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화가 난 건 아니지만 책을 읽는데 모든 것이 이제 비판적으로 읽게 되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컨디션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두 가지 질문. 파대장에 들어서면서 군중들이 홍해 갈라지듯이 쫙 길을 터주는 슈퍼스타의 삶, 모두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말은 쉽지. 모두라는 거 일반화시켰죠. 저는 이런 삶을 싫어해요. 타인에게 이렇게 좀 집중되거나 관심을 받는 게 부담스럽고 싫더라고요. 저는 제가 스스로가 저 스스로에게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상태? 그때가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더라고요. 최적의 상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 잘하지 않는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독서를 하는데 약간 난간이 있어요. 지금 이웃에서 음악을 엄청나게 지금 그 스테레오를 크게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창문을 열어도 쾅쾅 울리는 소리? 그래도 몰입해서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 잘하지 않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고통을 원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꺼이 투쟁할 수 있는가? 고통 싫고요, 투쟁 싫어요, 즐기고 싶죠. 사람들은 멋진 몸매를 원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 찾아오는 그 고통과 육체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않는 한, 식단을 세심하게 짜고 식사 때마다 양 조절을 하지 않는 한 그런 몸매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통으로 생각하느냐, 이 운동 자체를 나에게 맞게 적절하게 즐기면서 하느냐. 오늘은 제가 운동 3일을 쉬고 운동 지금 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설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자체를 나에게 즐기는 삶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고통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운동을 해야 된다면 난 굳이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 그 헬스장에 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문이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생각만 하니까 힘들어. 그러면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애인이나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거절을 견뎌낼 때 느끼는 괴로움, 발산하지 못하고 쌓여만 가는 성적 긴장감, 얼빠진 눈으로 종일 바라봐도 도무지 올릴 생각을 안 하는 전화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멋진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거절을 견뎌낼 때의 그 괴로움, 거절을 견디는 괴로움, 모든 사람이 이걸 견뎌야 되는 그 괴로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발산하지 못하고 쌓여만 가는 성적 긴장감, 얼빠진 눈으로 종일 바라봐도 도무지 울릴 생각을 안 하는 전화기.
만약에 이런 관계라면 이 관계는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향의 사랑과 연애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때도 편안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안정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즐거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사랑을 해야 되고, 만약에 사랑을 하는데 이런 게 있어. 괴로움, 긴장감, 전화기만 매일 바라보는 그 이유가 있는 거겠죠.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사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땐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둘이면 무조건 외롭지 않고, 혼자는 외롭다라는 거, 이런 일반화들, 이런 상식들. 사실 근데 둘이 있을 때도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울 수 있거든요. 혼자 있으면 내가 혼자니까 좀 외로움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둘이 있는데 외로워 이러면은 계속 외로움, 감정적 허기를 느낀다면,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이렇게 외로운 거야. 이게 더 비참하잖아요. 이 생각은 똑같네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읽다가 만 거. 근데 이 부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일단은 감정은 똑같네요. 생각은 똑같네요. 내가 어제 감정적으로 불안정했을 때, 왜냐면 잠을 6시간 못 자서, 오늘은 감정적으로 정말 안정되어 있는 지금 상태거든요. 잠을 10시간, 그리고 수면의 질도 너무 좋았고, 지금 아주 내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입니다. 감정 자체도 안정되어 있고. 그런데 똑같은 글을 읽었을 때 똑같은 생각이네요. 크게 다르지 않다. 자, 그러면 목차를 한번 보고 오늘 어디 부분을 읽고 싶은가? 문제는 계속된다. 바뀌거나 나아질 뿐. 삼키기 싫은 알력을 삼켜할 때, 모두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헛소리. 뭐야? 당신은 유망주도 아니고 실패자도 아니다. 고통을 피하는 방법은 없다. 외제차를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는 착각. 아이고, 좀 뭔가 긍정적인 내용은 없나요? 오케이, 완전히 무시해도 좋은 엉터리 가치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더 나은 가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선택을 했으면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 이별은 결국 내 책임이었다. 어떤 표현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다.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 어떻게는 필요가 없다. 네, 한번 너무 읽으시고. 자, 완전히 무시해도 좋은 엉터리 가치들 해볼까요? 이것도 읽고 싶은데?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 어떻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더 나은 가치에 신경 써라. 이거 두 개 다 읽고 싶은데 어떡하죠? 이거 한번 읽어보고,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더 나은 가치에 신경을 써라. 가치는 우선순위를 매기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누구나 좋은 집을 원하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있죠. 우선순위 처음에 몰입, 건강. 까먹었네요. 몰입, 건강, 평온, 신뢰, 진정성. 이 순위인가? 5개 우선순위의 단어를 생각해놨는데 명확하지, 이 순서가 조금 변경은 됐지만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해서 당신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가치는 무엇인가? 몰입이요. 몰입과 건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노다 히로가 최고의 가치로 여긴 건 일본 제국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 네,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학대를 했다 이런 겁니다. 다른 분은 엄청난 명성과 성공에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꼈다. 타인의 성공과 자신의 성공을 변덕스럽게 비교하는데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여러가지. 자, 반면에 피트 베스트는 반전을 일었습니다. 비틀스에서 쫓겨나서 덕분에 베스트는 대가족과 함께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는 행복하고 건강한 노인이 되었다. 엉터리 가치를 선택하면, 다시 말해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잘못된 기준을 세우면 중요하지 않은 것과 삶을 사실상 망가뜨리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된다. 엉터리 가치를 선택하면, 그쵸? 하지만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면 더 나은 것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중요한 것, 즉 삶에 안정감을 주고 그 결과로 행복과 즐거움, 성공을 전해주는 것에 신경을 쏟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기 개발이라는 건 곧 더 나은 가치를 우선하는 것이며 더 나은 것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의 의미, 자기 개발의 의미는 어제보다 더 오늘 흠모하는 나 자신이 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은 것에 신경을 써야 더 나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문제를 다뤄야 삶이 나아집니다. 그렇다면 좋은 가치와 나쁜 가치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좋은 가치는 현실을 바탕을 두고 사회에 이로우며 직접 통제할 수 있다. 나쁜 가치는 미신적이고 사회에 해로우며 직접 통제할 수 없다. 가치. 정직은 좋은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현실을 반영하며 타인에게 이롭기 때문입니다. 불편할 때가 있긴 하지만 반면에 인기는 나쁜 가치입니다. 인기가 당신의 가치라면, 그리고 댄스바들 최고로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기준이라면 우선 많은 일이 당신의 총재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거기에 누가 참석할지 알 수 없고 참석자의 절반은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가치와 기준은 현실을 바탕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요컨대 남들이 실제로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무관하게 당신 멋대로 자기가 인기 있다고 또는 인기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건전하고 좋은 가치의 예로는 정직, 혁신, 유연함, 자립, 후원, 자존감, 호기심, 너그러움, 겸손, 창조 등이 있습니다. 해롭고 나쁜 가치의 예로는 속임수나 폭력에 의한 지배, 무분별 섹스, 즐기며 살기. 늘 즐기며 살기 왜? 독서하는 거 즐기는데? 운동하는 거 즐기는데? 늘 즐기며 살기. 내가 약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약간 트리거 포인트처럼 방아쇠를 당기는 좀 그런 게 있네요. 항상 주목받기, 혼자 있지 않기, 모두에게 사랑받기, 부자가 되기 위해 돈 벌기, 사회비신을 위해 작은 동물을 제물로 바치기. 이미 눈치챘겠지만 건전하고 좋은 가치는 내적으로 얻은 것입니다. 창조성이나 겸손은 지금 당장이라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이런 가치들은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공상이 아니라 현실을 맞이하고 살아가게 해줍니다. 나쁜 가치는 일반적으로 외적 사건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전용기 타기, 듣고 좋은 소리만 하기, 비싼 집 사기, 고급 술집 캐비어 먹기. 나쁜 가치가 즐거움을 주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통제 밖에 있으므로 그걸 얻으려면 종종 사회에 해롭거나 미신적인 수단을 별로 안 하다예요. 나에게 가장 다른 점은 자꾸 우리가 고통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고, 고통을 느끼지 않고 나는 즐겁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을 때 자꾸 걸리는 것 같아요.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 어떻게는 필요 없어. 이것만 읽어볼게요. 내용이 무엇일지.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하루에 이제 뭐 책을 몇 번씩 읽을 거야.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된다. 몇 분씩이라도 읽으면 된다. 책이라도 꺼내면 된다. 운동을 매일 하고 싶은데 어떻게가 아니라 헬스장에 가면 된다. 헬스장에 가면 기구 하나라도 쓰게 되어 있다. 결국 이거 지금 말하실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난 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내 가치관이 엉터리고 내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죄다 입혀하고 있고 허세에 차서 세상이 내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얼간인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저는 그 대답 아니었죠. 아이린이 우리는 그 대답 아니었잖아요. 어떻게가 아니라 운동 매일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매일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가면 된다. 헬스장에 일단은 그러면 분위기상으로 기구를 하나라도 사용하게 된다. 독서? 어떻게 매일 독서할 수 있나요? 일정한 시간에 책을 펼치면 된다. 그 과거가 갑자기 막 생각이 나네요. 이 습관을 만들 때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요다 흉내를 좀 내야겠습니다. 할 거면 할 거 말 거면 말아. 어떻게는 필요 없어. 요다. 요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스타워즈 나온 사람 아닌가요? 오케이.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 어떻게는 필요가 없어. 이거에 대해서 독서 노트도 조금 생각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 죄송해요. 우리는 이미 매일같이 어디에 신경을 쓰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신경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만 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루저 사기꾼 멍청이가 된 느낌이 들기도 때문입니다. 부작용이 있다고 하네요. 내가 신경 쓰는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 단순하지만 정말 힘들다. 신경 쓰는 것을 바꾸는 게 힘들다? 네, 어쨌든 한번 읽어볼게요. 부작용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데 약간 격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내가 장담하는데 그동안의 확신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걸 진짜 포기하나? 이게 옳은 일일까? 수년 동안 떠받들어온 그 가치관을 포기하면 길을 잃은 느낌이 들 것이다. 더는 옳고 그름을 판매를 할 수조차도 없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가치관을 포기하는가? 나는 가치관을 바꾸면서 더 좋아졌던 것 같은데?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좀 더 좋은 가치관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으로 망했다는 느낌이 들 거다. 이미 반면생 기존의 가치에 따라 살아왔는데 좀 바꾸니까 되게 기분이 좋던데? 왜 이렇게 되죠? 뒤늦게 가치관과 기준과 행동 모델을 바꾸고 나면 나 지금이라도 바꾸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믿어왔던 이 기준에 비춰볼 때 자신이 영락 없는 사기꾼이나 얼간이로 보여. 이런 게 왜 들지? 역시 불편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버림받는 일을 견뎌야 한다. 삶에서 맺은 수많은 관계가 그동안 지켜온 가치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당신이 갑자기 그걸 바꿔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령 공부가 파티보다 중요하다고? 결혼과 가정이 프리섹스보다 중요하다고? 중요한 게 보다는 공부하고 파티를 봤을 때 예전에는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냥 파티를 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독서를 시작하고 특히 운동을 시작하고부터가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파티를 하고 오면 그 순간 정말 재밌는데 집에 와서 뭐가 남지? 약간 조금 허무감 같은 게 있었거든. 공허함, 허무감. 근데 공부,
독서를 하거나 책을 읽고 나서는 허무감이 없어요. 공허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중에 선택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운동하는 걸 선택했던 것 같아요. 왜? 그게 더 즐거우니까. 나는 그게 더 나를 기분 좋게 하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다고 하죠? 자, 좋아하는 일이 전보다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당신의 변절은 인간관계에 반향을 일으킬 것이고 대부분의 관계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이분은 진짜 비약적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관계가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날 거라면 이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라도 산산조각이 났을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 책이 되게 좋긴 좋은데 너무 비약적이다. 이 또한 정상이며 마찬가지로 안 불쾌한데? 기분 엄청 좋은데? 맨날 앉아서 주말에 커피, 디저트, 마카롱 먹고 여러가지 쇼핑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는 친구 만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운동에 완전히 미쳤죠. 내가 이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헬스장들 친구들 많이 사귀면서 어떻게 하면 몸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성장 호르몬, 신체에 대해서 배우고 어떻게 근성장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자극을 주는지 어떻게 고립하는지 이런 거 논의하는 게 훨씬 더 재밌었는데 왜 불쾌할 거라고 하시지? 자꾸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되게 즐겁거든요.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인데 이 부분은 나랑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꼭 이메일이래. DM을 보내야겠습니다. 나의 생각. 즐겁다. 고통스럽지 않다. 그래도 그 책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고통스럽겠지만 그게 다 신경을 다른 대로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하고 힘을 써도 가치가 있는 일을 돌릴 경우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적 외적으로 저항이 부딪힐 것이다. 무엇보다 불안을 느끼게 되고 안 불안한데 되게 안정적인데?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할 것입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독서노트 좀 작성을 해봐야 되겠지만 내가 장담하는데 그동안의 확신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걸 진짜 포기하나 이게 옳은 길일까? 수년 동안 떠받들어온 가치관을 포기하면 길은 잃은 느낌이 들 것이다. 더는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조차도 없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아닌데요? 그 느낌이 안 들어요. 되게 안정적이고 지금이라도 알아서 되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일단은 지금 좀 에너지도 떨어졌고 오늘 독서하는데 좀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일단은 조금 쉬어야겠어요.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그리고 나서 원서 좀 읽고 배철현 선생님을 못 만났네 오늘. 어쨌든 지금 더 이상 이제 독서는 못하겠어요. 내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쉬다 가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아이리님 수고했고 오늘 조금 더 읽고 싶으면 책 읽어도 되고
아니면 루틴하고 운동 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했어요.